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증인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법정 컨텐츠 같은 거 보면은 증인이 뭐 선서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증인을 찾기 위해 이제 법정에서 막 고군분투하는 모습들도 나오게 되는데, 증인이 하는 증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김치진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변호사님, 먼저 증인이 누군지 그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네. 일단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진술은 이제 증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 진술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이제 참고인과는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즉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인이라는 단어는 현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흔히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또 그 사고를 본 사람,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목격자이지 이제 법률적으로는 증인이 아니고요. 물론 이러한 목격자가 법정에서 또 진술을 하게 되면 이제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럼 원고나 피고 측에서 증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증인은 그 신청한 쪽이 이렇게 대동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이제 소환장,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 등으로 증인을 이제 소환하기도 하고요. 또 소환받은 증인은 법원에 법률에 정해진 여비, 또 일당, 또 숙박료 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러면 증언을 거부한다거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경우에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증인은 일단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이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을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 사유를 대신에 좀 소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제 불출석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하게 되면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7일 이내에서 감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제로 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저는 증언, 뭐 증인 하면은 선서하는 장면 항상 떠오르는데요. 만약에 선서를 했는데 거짓 증언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네, 이 부분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는 이제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서를 하지 않고 허위의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 또는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는 별도로 이제 성립하지는 않고 이제 법정에서 한 진술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대로만 진술을 했다고 하면 허위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 했습니다.